단톡방에 그 광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섹션 1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5분, 5분씩 그동안 했던 자기의 후기 체험,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자원에서 발표를 하라고 할 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열린 생활건강 선교 소그룹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7주가 지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어요? 좋았죠. 좋았습니다. 경우는 유익한 정보였어요, 저희들한테. 네. 네, 저도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스페셜한 거였어요. 네, 여러분한테 좋은 거면 우리 이웃에게는 더 배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션 1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후기들을 그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이제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 후기 항상 그렇게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운 경험, 체험,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거 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이야기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하신 분 4분 아니면 5분 준비해 주셔서 5분씩 그렇게 발표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은 하지 않아도 자원에서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션을 이렇게 마치는 제 일기 마치는 이제 시간이니까 천연 치료하고 앞으로 치료 요리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건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배우기 전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식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음식 배합이라든지 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그 지식과 이렇게 섞어져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나눠야 될 성경적인 그 식물 치료 요리와 천연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1차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과일과 과일, 열매. 1장 20절에 준 음식을 먹었죠. 그게 성경절을 얘기한다면 1장 29절. 네, 창세기 1장 29절. 네, 우리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생명과만 먹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범죄 안 했으니까 선악과만 먹어도 살 수 있을 텐데 그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엑서사이즈 하는 것처럼 그때도 움직이면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엑서사이즈를 했어야 되겠죠.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물, 짐승, 새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활동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먹는 어떤 즐거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식물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먹었던 그 음식들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2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 첫째는 온 땅에,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이게 2가지 식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지면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요? 땅, 즉 흙, 땅을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잘 알지만. 그 다음에 이 식물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네,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이게 셋째 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걸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잖아요. 그리고 온 지면에 이제 묻이 생겼으니까 그 온 지면에 모든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의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땅에서 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식물이. 그럼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가 이게 왜 중요한지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백거리가 네.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이제 셋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창조 셋째 날에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씨 맺는 모든 채소에 해당하는 식물은 어떤 것들일까요? 곡식, 채소, 또 모든 씨들. 곡식, 그 한번 볼까요? 씨 맺는 모든 채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채소과 과일 아세요? 채소과 과일. 자, 채소과 과일 뭐예요? 수박, 참외, 참외, 토마토, 맞아.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채소과 과일. 그것은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에 속해요. 그리고 열매 채소, 가지, 오이, 그 다음에 곡식들, 콩 종류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씨 맺는 채소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씨 가진 열매는 우리 다 잘 알죠? 뭐예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그리고 견과류 종류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줌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범죄 전 식물과 범죄 후 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 천연치료 음식 배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치료 요리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보이세요? 네, 굉장히 뭐가 많죠. 제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제가 토마토를 한번 잘라볼까요? 씨가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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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있죠. 씨가 보여요. 자, 씨가 있어요. 딸기를 보여드릴게요. 딸기 이렇게 겉에 잘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다 씨예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소금에다가 물에 묻혀서 놔두면 여기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딸기도 이게 씨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씨 보여요? 네, 네, 씨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가 다 이렇게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네, 토마토, 딸기, 전부 씨가 다 들어있는 것들은 다 그런 채소과에 속해요. 사과를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씨가 있죠. 씨가 보이죠? 요새 씨 없는 과일들 많은데 이렇게 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네. 자, 다 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아보카도 우리 잘 알죠? 굉장히 큰 씨가 들어있죠. 여기 아보카도.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있는 버터, 그러니까 천연 버터를 하나님께서 아보카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 여기 앞에 이렇게 지금 견과류가 놓여 있죠. 네, 이것들은 다 씨 가진 열매의 나무에서 열린 이런 창세기 1장 29절 음식들은 전부 이렇게 씨가 안에 들어 있어요. 씨가 안에.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식을 더 첨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절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식을 더 첨가해 주셨어요. 이거는 다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건데 여기에는 전부 안에 씨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 씨라는 말이 되게 강조돼 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있는 모든 열매. 그런데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식 하나를, 식물 하나를 첨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너희는 채소를 먹을 것이라. 밭의 채소인즉 네.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범죄한 장이 시작되잖아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밭의 채소를 식물로 더 첨가해 주셨어요.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 주신 씨 맺는 채소는 밭에서 나온 채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8절의 밭의 채소는 아담이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밭의 채소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8절 이런 채소는 씨가 없어요. 감자 이렇게 안에 썰어볼까요? 자, 분명히 범죄하기 전에 그 채소와 과일에는 안에 이렇게 씨가 있었는데 밭에서 나는, 그러니까 범죄 후에 주신 식물을 이렇게 보면 다 씨가 없어요. 이거 생강,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양파, 씨가 있나요? 없죠. 안에 썰어보면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다. 자, 그런데 이게 평생 아담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따로 있고 밭에서 나는 채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주신 그런 식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는데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밭의 채소를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아까 그 밭의 채소는 씨가 없는 거, 감자를 포함해서 뭐 부추, 배추, 무, 뭐 이런 거, 상추, 예, 상추, 시금치, 깻잎, 예. 깻잎, 예, 다 이런 것들은 안에 씨가 없고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나중에 씨가 그거는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씨인데 그 안에는 씨가 없는 것들은 다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범죄 후에 더 첨가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밭의 채소를 범죄 후에 첨가해 줬을까요? 이 밭에서 나오는 것들은 허브, 약초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마늘 어때요? 밭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은 약간의 독이 있을까요? 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자극이 되고 독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에 독이 들어 있나요? 네. 많아. 마늘에 독이 들어 있나요? 예, 네. 인삼에 독이 들어 있나요? 맞아요. 예, 밭에서 나는 것들은 범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주신 음식에는 독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왜 독이 포함된 식물을, 야채를 밭에서 나는 거를 먹으라 했을까요?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네. 죄. 죄를 한마디로 딱 생략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죄? 죄를 사망. 죄는 씨 없는 것을 먹는 거. 예? 독이에요, 독. 죄는 독소예요. 아, 사망이지. 예, 죄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땅에 독이 생겼기 때문에 해독할 수 있는 식물을 밭의 먹어야지. 채소를 더 첨가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독이 없을 때는 해독할 필요가 없는데 죄가 생겨서 땅에 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이 된다 이 말은 그 안에 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약이라든지 허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파라든지 부추라든지 이거는 다 허브가에 속하는 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3장 18장에서 주신 음식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약으로 주셨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땅에 독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식물의 밭의 채소를 더 첨가해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천연 치료를 배울 수가 있고 치료 요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인에서 독이라는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밭의 채소를 주셨는데 그 채소가 바로 감자, 고구마, 마늘, 부추, 양파, 시금치, 비트, 무, 당근 다 포함해서 모든 서양의 허브, 모든 동양의 약초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밭의 채소.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한 차원 높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체학, 생리학, 소화, 영양학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이것이 천연 치료의 기본이고 이 치료 요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이 밭의 채소들이 치료제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당근을 매일 먹고 당근 주스를 막 많이 이렇게 마시고 이게 좋다고 당근이 뭐 베타카로틴도 들어있고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똑같이. 왜냐하면 치료제라고 해서 그렇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몸에 좋다고 하면 왜 뱀도 잡아먹잖아요. 몸에 좋으니까 막 당근도 매일매일 먹고 당근 주스도 먹고 막 밥에도 당근 넣고 막 보면 좋다 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과일, 여러분들에게 과일, 이런 과일은 많이 먹어도 탈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안에 씨가 들어있는 것들. 그런데 씨가 들어있지 않는 약간의 독이 함께 들어있는 이런 치료제, 밭의 채소들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근을 많이 먹어요. 주스를. 그럼 어떻게 돼요? 간에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간에서 이 당근을 해독을 잘 못해서 그것을 피로 보내요. 그러면 피가 돌아서 우리 피부가 어떻게 돼요? 노래요. 당근색으로 변해요. 네. 맞아요.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채소는 좋다고 해서 마늘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과일, 씨 맺는 이 창세기 6장 29절 음식은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독이 섞여 있는 창세기 3장 18절 음식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많이 먹는 거예요. 약으로. 그때만. 매일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추가 좋다고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추가 좋아요. 특히 남자한테. 그래서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여자를 어떻게 해요? 탐해요. 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인삼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많이 먹어? 인삼. 인삼. 이 인삼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죠. 열이 많아요. 네, 피가 뜨거워져서 열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서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들은 식물이면서 동시에 치료제이기 때문에 잘못 먹거나 많이 먹거나 또 매일 먹거나 그리고 균형지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질병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단에는 반드시 범죄 전 식물 70%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죄 후의 식물 30%가 균형이 잘 져야지 그게 우리에게 치료도 되고 영양도 되고 우리의 뼈와 살과 좋은 피를 만들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장수를 우리에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씨 없는 수박을 우리가 사람이 씨를 없애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도움이 안 되겠네요. 나중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뒤에 계속 이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같은 질문 해주세요. 자,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수수께를 낼 테니까 이제 이 시험에 통과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2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이제 시험을 통과시킬게요. 자, 이것은 바나나인데 범죄 전의 음식인가요? 범죄 후의 음식이에요? 범죄 후. 범죄 후에 그래요. 범죄 전은 범죄 후 바나나는 씨가 없어요. 씨가 들어있어서 범죄 전 사람이 살기 전의 식물입니다. 이거는 야채과 과일입니다. 셋째 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는 범죄 전. 범죄전, 범죄 전이죠. 고구마는요? 범죄 후, 범죄 후. 범죄 후. 오. 양파는요? 범죄 범죄 후. 후, 범죄 후. 어. 이 견가루는요? 범죄 후. 범죄 전. 범죄 전. 범죄 전이죠. 다 C가 있으니까. 레몬은? 범죄전, 범죄 전. 범죄전, 고추는요? 범죄 전. 범죄전, C가 있어요. 원래 범죄 전에는 자극적이지가 않았죠. 아주 달아요. 그런데 이제 네. 땅이 황폐해가 파프리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워지면서 날씨가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매워졌습니다. 여러분 1차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시험에 잘 통과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 섹션 2에 여러분들은 다 참가할 자격을 이제 갖췄습니다. 박수. 그런데 또 2회도 또 통과할 시험이 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성경에 없는 음식이 또 있어요. 보이죠? 네. 가공식품. 지금 보이죠? 네. 베이거. 예,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음식이에요. 성경에 없는 음식인데, 어때요? 가공식품이죠. 빵, 과자,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보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슈퍼마켓 가면 맨 앞에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야채,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번부터 저 멀리까지는 다 사람이 만든 음식들이 다 이렇게 진열돼 있죠. 그죠? 네. 이런 음식들은, 가공식품들은 모두 산성 음식이에요. 산성. 무조건 산성이에요. 가공식품은. 여기에 뭐 조금 뭐 과일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무조건 가공한 거는 산성이에요. 우리 암은 산성 체질일 때 잘 생기는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이 산성식품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노폐물, 독소, 그 다음에 노화, 질병이 빨리빨리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양을 불균형하게 해서 질병을 일으켜요. 이게 보면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냄새도 아주 좋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몇백 년 이상씩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창세기 1장 범죄하기 전에 음식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면서 사람의 먹거리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식에서 화식으로, 과일과 채소에서 육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었죠. 네.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세 시대가 됐대요.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100세 시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0세, 지금 이 줌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 50세, 60세, 80세, 70세, 90세 이런 분들이 100세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왜 해당이 안 되냐면 우리는 이 50대부터 이 80대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밭에서 자란 이런 자연의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생활 규칙도 잘 했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 살부터 몇 개월부터 생후 9개월, 8개월부터 이런 가공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가공된 뭐 우유, 분유 시작해서 오만 것들을 다 먹어요. 이런 세대. 그래서 100세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50세부터 해당되는 말이에요. 40대부터 또 이렇게 정크푸드를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 그랬을 때. 그래서 100세 시대는 지금 우리 줌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100세 시대에 더 오래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더 성경적으로 이 치료 음식을 더 많이 배우셔서 장수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 더 이상 장수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질병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대로 하셔서 장수하셔야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의 어떤 빛을 발하고 아멘.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재림교인들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는 장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요. 우리 세대가. 자, 그럼 이제 5분의 이제까지 했던 그 체험 후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용감하게 모두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6주 동안
이런 거를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또 체험했더니 또 혹시 뭐 주변에 또 이렇게 이웃에게 그런 걸 나눴더니 이런 그런 자기들만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나눠주세요. 마음껏. 저는 한국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것을 배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제 구도자에게도 알려줬어요. 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실제로 그 사람도 실천을 했고 제일 먼저 세탁세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한테 했고 건강밥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생식을 지금 한 5일째 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때는 잠을 잘 때 새벽녘이면 약간 통증이 있어서 깨는데 그거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루 한 끼만 그 생식을 하는데도 나머지는 다 종전에 먹던 대로 먹어도 이 생식의 영향이 종전에 먹는 그 음식까지 다 커버해가지고 속이 편안하고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그 생필품에 대해서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좋다고 노래를 했는데 이 생식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생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식이 그거를 고소하고 많이 맛있어요. 드시고, 예. 제가 이거를 꼭 쉐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달 거의 3달 동안 주스식을 했는데 네. 이제 당근을 들어간 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케일 뭐 비트 이런 걸 했는데 제 손이 조금씩 노래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한테 물었어요. 피부가 노래지는데 왜 그러냐. 그 레몬을 먹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레몬이 아니라 내가 당근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손이 이렇게 조금 노래졌어요. 아마 그 양이 많아서 제 몸에 이제 손이 노래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레시피를 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만든 것을 몇 분에게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배합이 전에도 저 같은 경우 에센스 오일 그 사용법을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선교사님 알려주신 이 레시피는 첫째 에센스 오일이 배합이 돼도 사람들에게 그 자극성이 없는 걸 느끼게 해주고 이 배합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알려주신 대로 피부에도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조금 답답하던데 목을 많이 사용하고 또 성가대 노래를 하니까 많이 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흔들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러면 이 구강 안이 상쾌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만 이걸 사용한 게 아니라 선물해 드렸던 분들이 모두 그 사용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전부들 저만 보면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냐고 이렇게 자꾸 묻게 되셔서 이제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을 지역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이세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 흉내를 좀 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이 살균제가 이게 이제 소독용이니까 이제 뭐 크라우스 이 옥장을 열면 좀 쾌쾌한 제가 사는 곳은 약간 비가 좀 자주 와요. 그러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네. 그것을 뿌려두니까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또 주방에 이제 찌든 때들 기름이 날아다니니까 이 브랜드에 이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뿌려서 제가 닦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닦여요. 진짜 깨끗하게 닦여요. 네. 너무너무 깨끗하게 닦이고요, 선교사님. 뭐 피부도 피부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 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정말 좋은 걸 제가 느껴요. 사람들이 집사님 진짜 그거 정말 워킹 하나 보다 그래서 진짜니까 제가 먼저 하죠라고 하니까 다들 전부 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지인분들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지역 봉사에 잘 응용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세제 혹시 그 소프트너 빨래하고 세탁 세제 그 소프트너로 사용해 보셨어요?
그거를요, 제가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 그래서, 아니, 세탁 세제 말고 그 살균제. 네네. 네. 네네. 저도 그럼요, 사용해 스프레이 봤어요. 뿌려가지고. 네, 세탁 세제 그 하고 나서 그 소프트너 대신 네. 그걸로 넣어도 네, 되게 상쾌하고 좋고요. 해봤어요. 그다음에 네. 저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세수 안 하고 이걸로 아침에 닦고 그리고 이제 그 로션 바르고 저기 제가 선스크린 파우더 했잖아요. 그거 2개 딱 발라요. 그리고 저녁에 그걸로 이렇게 그 뭐죠? 닦아내고 그리고 세수 물을 한번 안 묻혀보자. 왜냐면 물을 수돗물을 너무 많이 얼굴에 대니까 주름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시험을 제가 해보고 그걸로만 제가 닦아봤어요. 며칠을 거의 네. 2주일 넘게 그랬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소독이 되면서 그리고 흔들어서 써도 변기 안에 청소대에서 싱크대 굉장히 뽀득뽀득 깨끗하게 정말 그래요. 씻어서 저는 청소지 다 버렸어요. 저는 집에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근데 맞아요. 피부까지 하고 그다음에 목이 좀 따끔거릴 때 목 맞아요. 뿌려주고 먹을 수 있고 특히 비염 환자들, 알러지 환자들 강추합니다. 강추. 예, 네. 진짜. 그리고 손기사님 가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가려울 때가 잠깐 있어요. 좀 건성이 되든지 할 때 그거 스프레이를 그 탈취면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네. 소독력 역할도 해줘요. 아니 그게 살균제고 소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려운 것도 잡아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네네. 좋습니다. 네. 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치약은 여러 사람에게 나눴고 이제 그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해서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10년대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이제 그 세척 그때부터 제가 듣게 됐어요. 세척 만드는데 아로마.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어서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제가 또 실험도 그 전에 제가 레몬하고 수주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 인터넷에서 이제 어디서 보고 그걸 만들어 썼거든요. 근데 이제 레몬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레몬하고 소주를 넣는 거예요. 네, 소주 비율이 많고 레몬은 이제 조금만 넣고 그랬는데 그것도 꽤 괜찮았었어요. 근데 2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훨씬 더 이 지금 아로마 이 과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싱크 이렇게 베스트톱 이런 걸 닦으니까 더 깨끗하고 더 윤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사기가 아주 반짝반짝 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향도 더 좋고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딱 가운데 놓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빨래 빠를 때도 맨 마지막에 이제 넣거든요. 마지막 린스할 때. 근데 그전에는 수건에서 좀 빨고 나서도 드라이 하고 나서도 퀴퀴한 냄새가 좀 났었어요. 근데 향도 좋고 그 퀴퀴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이 치약은 너무 간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체험까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제, 살균제 굉장히 천연이죠. 100% 천연이죠. 근데 이런 것도 정말 집안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부터 심플한 그런 라이프,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적용하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나한테 좋은 것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이웃,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실기를 계속해서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생식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생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생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에 따라서
가스도 나올 수 있고 설사도 나올 수 있고 묽은병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처음 생식을 할 때. 근데 또 더부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식은 적응기가 필요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생식을 하시면서 계속 한번 적응을 해보셔서 내가 속은 어떤지, 소화는 잘 시키고 있는지, 또 대변은 이 모양이 더 괜찮은지 아니면 소변 냄새가 더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이렇게 하시면, 특히 이제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은 이제 대변이라든지 소화하는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통증을 체크할 수 있고 염증을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하시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체질이 소음이라고 그래요. 소음. 그래가지고 찬 거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과일, 그 다음에 녹즙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이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데치거나 끓이거나 가열한 그런 똑같은 음식을 주로 이렇게 남편이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나는 소음이니까 과일도 안 맞아, 녹즙도 안 맞아, 채소도 안 맞아. 채소가 차갑잖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안 먹고, 제가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주면 잘 안 먹고 항상 같은 음식, 가열하고 좀 따뜻하고 데치고 이런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장이 더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감기도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또 이렇게 남자인데도 저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막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이렇게 하들짝 놀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간 기능이 안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꼈고, 또 성격도 좀 예민하고 약간 까칠해지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편의 음식을 천천히 바꾸었어요. 천천히 바꾸고 생식도 주고 생채식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과일도 주고 녹즙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생식을 좀 늘렸어요. 저희 남편한테. 처음에는 자기 소음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남편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줘서 적응을 시켜서 지금은 그런 증상들이 없어요. 막 설사를 한다거나 옛날에 했던 그런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체질은 소음이야, 소양이야, 나는 태음이야, 나는 태양인이야. 이렇게 해서 사체질 혹은 팔체질로 이렇게 자기 체질을 이렇게 구분해서 음식도 이거는 안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나요? 그런가요? 내가 소음으로 태어났으면, 소양으로 태어났으면, 태음이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체질을 갖고 있나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체질은 성경으로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체질이 달랐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을 안 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음식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은 원래 똑같은 체질이었다는 거죠. 우리 토끼들이 다 똑같은 체질이에요? 맞나요? 토끼마다 체질이 다 틀리나요? 네?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 염소는 체질이 다 똑같을까요? 예. 돼지, 원숭이, 다람쥐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먹어요. 체질이 다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먹는 것이 타락했고, 조상들이 먹는 습관, 그 다음에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화 기능이 달라진 거예요. 체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소화기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좋아지면 체질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음이니까, 우리 남편 전혀 다른 체질이 됐잖아요. 소음이라면 이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오이도 안 맞고 찬 성질의 야채는 다 안 맞고.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녹즙 먹으면 설사하고 속이 더부라고 가스 나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차차차차 적응을 시켜서 골고루 그렇게 먹게 했더니 이제는 그런 체질이 아닌 거죠. 이제 소음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좋아지면 체질도 바뀔 수 있고, 체질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체질은 나중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한번 풀어볼게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생식도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지 소화가 잘 안 되는지 한두 달을 계속 해보시고 하루에 한 끼는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생식을 할 때는 반드시 30분 전에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이 좋으니까 귤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사과도 먹고 이거 아니에요. 과일은 딱 한 가지 종류를 2개를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날은 다른 과일 이렇게 바꾸시고, 그래서 30분 전에 과일이나 그 다음에 샐러드, 야채 샐러드를 드시고 생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여러분들 아직 재료가 들어와서 생식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생식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한 끼는 제가 오래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맛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딱한 곡식은 이틀, 3일 더 냉장고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에 반드시 담갔다가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예, 저는 그 루마티즘, 전신, 급성 아주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식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다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유는 반 컵을 먼저 넣고 재료 넣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두시고, 그 다음에 드실 때 따뜻한 두유를 반 컵을 더 섞어서 따뜻하게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유 양이 많으면 양을 줄이시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곡식은 그 두유를 흡수를 해서 두유가 약간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떤 곡식은 흡수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두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두유 양을 줄여주시고 늘리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둘째 날에 아마씨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알몬드 분말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를 그냥 씨 자체로 먹어도 되나요? 분말 말고? 그거는 이제 생식 넣을 때 씨, 해바라기 씨 따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견과류는 본인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씨하고 그 해바라기 씨하고 아몬드는 오메가 3, 6, 9 그거를 같이 갈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둘째 날에 제가 2 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연세에 있으시니까 그거는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생식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꼭 드셔주는 게 좋아요. 쌀겨를 못 구했는데 그 쌀겨 대신에 윗브랜이나 뭐 그런 거 대용해도 되나요? 한국에는 너무 흔하고요. 네, 여기는 7가지 그 한국이 생식 없어. 재료를 7가지 그 생식 재료를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병 증상에 따라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계속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그게 네. 치료제예요, 그게. 네, 어떤 알겠습니다. 병이든지, 혈압이나 네. 당뇨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생식하고 또 이렇게 조리 음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또 생식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로 생식 질문은 제가 끝내려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트 밀크를 한 컵 넣었을 때도 두유를 또 반 컵을 또 넣으면 너무 묽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먹기 전에 또 두유를 또 반 컵을 따뜻하게 또 넣어. 그러니까 원래 두유가 한 컵인데 네. 반 반컵만 컵만 넣을까? 드시고 예. 냉장고에서 꺼내면 차니까 네, 따뜻한 반 두유를 컵. 반 컵을 네. 섞으시고, 양이 물이 많으면 덜 섞으시고,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조절을 하시라고. 근데 이제 첫째 날 보니까 오트 밀크도 한 컵 넣고 그 다음에 또 두유도 반 컵 넣고. 아니에요. 오트밀이나 두유 중에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전부 다 오트 밀크나 두유 나와 있는 가지, 거를 한 가지. 선택하는 거네요? 네, 두 네.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 네. 곡식을 뜨거운 물에다 담그라 그러셨는데 슬로우 쿠크에다 넣고 잘까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아, 그럼 쿠키제 아니지. 그럼 쿠킹이 되나? 그냥 더운 물을 붓고 그냥 놔두란 말이죠. 섭씨로 80도 정도? 끓기 전 직전 뜨거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놓으라고요. 아니 근데 그 식어요. 그렇게 놔두면 처음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처음만 뜨거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곡식이나 그 속에 그 씨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불려서 하루 종일 불리면 그 씨 눈이 이렇게 씨가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서 효소 저지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독소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소화 생식이니까 좀 소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한 것도 영상 올려요? 아, 이거 한 거 항상 영상이 올라가요. 저기 제가 그 치약 만드는데 그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것도 영상에 있나요? 유튜브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면 중간에 이렇게 참석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초대하신 분한테 그 정보를 다 올려달라고. 왜냐면 카톡에 단톡방에 정말 너무 자세하게 다 있어요. 먼저 자료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효과 올려드렸고 레시피 올려드렸고 영상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초대하신 분한테 이거 나 모르는데 좀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하시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현미쌀을 불리면은 되는데 그 쌀겨를 거기다가 첨가를 해야 되나요? 쌀게. 근데 양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씨가 없는 감도 씨가 없는 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도 그렇고. 네, 포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업이 몬산토가 씨 없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씨 종자를 몬산토가 완전히 그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음식에 GMO,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한 번 그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과일이 잘 열려요. 근데 봤더니 씨가 없어요. 과일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씨가 있는 거를 이제 먹으라고 해서 씨가 있는 거를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씨가 없는 이제 과일, 포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먹기는 참 좋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씨가 있는 것을 찾으셔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씨가 없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셔도 거기 섬유질 있고 거기 영양제, 뭐 영양소가 다 있잖아요. 뭐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을 드시면 좋은데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다 보니 몬산토에서 전 세계에 있는 씨를 다 통제하기 위해서 또 음식까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GMO 음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음식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사탄이 처음에 음식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마지막 또 음식으로 장난해서 건강으로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이제 질병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서바이벌 푸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음식으로 이런 생활 케미칼로부터 서바이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줌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네, 질문 하나 있어요. 그 아까 과일은 얼마든지 먹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과일을 잘 못 먹게 하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에서 당뇨병 환자들 되게 많이 만났고 또 치료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제일 치료가 빨리 되는 환자분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그 염증, 여드름, 피부 질환 이렇게 순서대로 그다음에 위장 질환, 네.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 중에 그 심장 투성하신 분, 그분들도 이렇게
포타슘이 많다고 그래서 채소 이런 거 과일 못 먹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사실은 당뇨는 당은 당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당, 과일에 있는 당은 과당이고 처음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과일식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을 10일, 15일 과일식으로 제가 치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과일당은 당을 이렇게 좀 높인 것 같지만 이렇게 과일 그 당만 먹으면 사실 당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과일 안에 섬유질이 들어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남아있는 피 속에 남아있는 그 당들이 점점 이렇게 과일로 인해서 디톡스가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피가 깨끗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당뇨도 혈액 질환이거든요. 혈액. 그렇죠. 이 혈액.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면서 당뇨가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일이 당을 올린다가 아니고 과일을 잘못 섭취해서 뭐랑 이렇게 섞어 먹거나 과일에 무슨 밥에 배합이 잘못돼서 아니면 과일을 그러니까 단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뜨겁게 가져온 거 아니야?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단 과일을 그러니까 무화과라든지 단 과일 있잖아요. 또 뭐죠? 포도. 예, 포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시트릭부터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신 것부터 구연산이 많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당뇨 환자분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당이 괜찮아지면 포도도 드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 음식, 단 과일은 당뇨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신 과일부터 구연산이 많이 들어간 과일부터 시작하면 당이 다 잡혀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의사는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과일도 당이니까. 그런데 사가지고 안쪽만 먹으라고. 자연 치료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아마란스랑 퀴노아랑 그리고 쿠스쿠스도 다 쌀이잖아요. 이것도 뜨거운 물에 하루 종일 담가야 돼요? 아니요. 쌀하고 통밀하고 보리 이런 거 딱딱한 거. 근데 쿠스쿠스는 금방 소프트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란스는 너무 작아서 그냥 그는 물에 담가도 안 담가도 그냥 똑같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이 섞여지면서 씹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키노아도 네. 안 담가도 돼요. 딱딱하시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냉장고에 두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냉장고에 길게 한 3일 이렇게 더 두시고 드시면 더 부드러워져요. 이빨이 좀 약해서 생식하기가 좀 그렇다신 분들이 있는데 이빨이 약하면 약할수록 잘 씹어주면 이렇게 이가 이렇게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빨이 약하다고 너무 이렇게 갈아서 너무 유동식 부드러운 것만 드시면 더 약해지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하셨는데 기름은 어떠셨어요? 기름을 제가 18일 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사용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맛이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요리할 때마다 제가 교회 파트락을 무찜을 했어요. 무찜. 무하고 대파 그리고 이제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불 끄고 그거를 제가 넣었거든요. 요리마다 틀려요. 그 맛이. 그리고 저는 샐러드도 이렇게 그 기름에다 묻혀요. 그리고 나물도 이렇게 묻히고 특히 그 쑥주나물 있죠. 그 양파 기름에다 이렇게 묻히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이거는 고소할수록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예, 그런데 양파기름, 마늘기름은 볶지 않고 양파에 있는 냄새나든지 성분을 뽑아서 기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맛을 내주는 거예요. 잡채에다도 맛이 다르고 찌개에다도 맛이 다르고 해보시면 이거구나라고 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김밥, 저는 김밥을 쌀 때도 밥을 이렇게 처음에 소금하고 양파 기름인지 뭐 마늘 기름인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참기름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밥을 하잖아요.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참기름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메인은 그 기름을 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그냥 향만 나도록 몇 방울 이렇게 해서 저는 작은 참기름을 꽤 오래 써요. 큰 건 안 사는데 어떻든 고소하고 색깔이 진할수록 우리 건강에는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참기름, 들기름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에 더 다루고 그래서 이 기름은 요리할 때 다 달라요. 그래서 밥에다가도 이렇게 넣어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딱 2시간 또 오늘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시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다 아마 다 없으실 거고 또 너무 궁금하고 너무 내가 이거 재료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저 개인톡으로 예,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